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 32살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결혼 2년 차인데 아직 아이는 없고, 사실 그동안은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가게가 많이 힘들어서 아이에 대한 준비를 못했네요. 남편은 형 1명, 누나 1명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아들끼리야 뭐 별 연락 없이 지내는 듯하고, 신우는 한 번씩 제 속을 긁기는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이신데 자꾸 다른 가족들을 이간질한다고 해야 하나?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세요. 이게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대충 생각나는 것들만 적어보자면, 전에 저한테 블라우스를 사다 주셨는데 백화점에서 좋은 거 샀다면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받았죠. 근데 매일 가게에만 있는데 사실 입고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옷장에 걸어두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점심 드시러 가게에 오셔서는 그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왜 안 입냐고, 마음에 안 드냐고 하셔서, 제가 밖에 나갈 일도 없고 가게 오면서 블라우스 입기는 좀 그래서 그렇다고 중요한 날 입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입으려고 보니까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으려고 보니까 옷이 찢어져 있다, 구입하신 곳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교환해 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본인이 사준 옷 입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옷을 찢고 그러냐고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솔직히 당황스러웠는데 충분히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럼 백화점에서 사셨다고 하니 백화점 2군데를 다 전화해서 매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매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혹시 몰라 인터넷을 찾아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머니께 다시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제가 교환해서 입으려고 백화점도 전화해보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브랜드가 아예 안 나온다고, 혹시 어디서 구입하셨는지. 그랬더니 그제야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구제 매장에서 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평소에도 그냥 보색 가게나 인터넷에서 10,000원, 20,000원 하는 티 사서 입고 다녀요. 제가 구제 옷이라고 해서 싫어할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샀으니 편하게 입으라고 하시면 될걸 왜 굳이 거짓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도 남편하고 있을 때 굳이 가게에 오셔서는 또 본인이 사준 옷을 왜 안 입고 다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싸구려라 안 입는 거냐고.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머님 성격을 아니까 아들 있으니까 저 옷 사준 거 생색내고 싶어서 저러시는구나 싶어서 그냥 제가 손빨래 했는데 옷이 상해서 더 못 입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옷 관리 못한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왜 이러시는지. 그리고 하루는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주변 어른들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떤 분이 왜 손주 소식이 없냐고 하시니, 그러게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걸 보면 며느리 탓이지 뭐. 우리 때는 시집 와서 이렇게 못 낳았음 소방 맞았을 텐데, 요즘 세상에 어디 시어머니라고 눈치라도 줘봐. 부담스러울까봐 난 말도 안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저희한테 아직 신혼이니 즐기고 준비되면 천천히 아이를 가지라고 하신 어머님이신데 정말 황당했죠.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얼굴 표정이 안 좋았는지 어머니께서 넌 왜 그렇게 뚱해 있니? 어머니께서 저한테 아이 일찍까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셔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그랬니? 예! 나이 들다 보면 내가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사니? 내가 치매인가 보다. 아주 그냥 널 나쁜 며느리 만들어서 미안하다 미안해. 그때는 화가 났어도 그냥 일이 이렇게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이 누군데 화를 내나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 이야기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제가 어머님 기억력이 안 좋다며 치매라고 했다고 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효자 아드님께서는 제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냐며 저를 잡길래 한바탕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아주버님께서도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머니 편을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제가 참았을 겁니다. 아주 효심지극한 자식들이라 그런지 신우까지 전화해서는 저 때문에 어머니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냐고 지랄을 해대는 겁니다. 아니 이 집은 어쩜 자식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다 효자 효녀인지. 그 후로도 어머님의 이간질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남편이 가게를 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거의 2년 동안 장사도 못하다 최근 SNS에 소문이 나면서 장사가 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건물주가 그걸 알고는 당장 보증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몇 달 장사가 된다고 해도 그동안 마이너스 난 걸 메꾸는 상황이지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해야 하니 막막했죠. 근데 어머니께서 이걸 아시고는 저희를 도와준다고 하셔서 거절했습니다. 어머니께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고 지금 더 잘난 효자 아들 그 돈 받으면 얼마나 더 할까 싶어서요.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 준다고 하시고 남편도 계속 속을 썼길래 그럼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5년 동안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하루는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그렇게 안 받는데 셈이 빠르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로 그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기가 차니 이게 헛웃음이 나오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봐도 신우는 제 말은 믿지도 않고 통화 끊고 열불나서 남편한테 해결하라고 하니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 다물고 있고 남편한테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이야기해도 어머님 도움받기로 한 게 맞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조용히 넘어갈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는 거지. 이대로 조용히 넘어갔다가는 제가 천하의 나쁜 년이 될 것 같아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그날 형님께 연락해서 대충 상황 설명을 하고 아주버님과 같이 저녁에 가게로 좀 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어머니께도 저녁에 가게에서 다른 가족들과 다 같이 식사하자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우한테도 저녁에 제가 한턱 쏠 테니 가게로 오라고 하니 얼씨구나 좋다고 온다고 하죠. 진짜 그날 장사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온통 이따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그 고민만 했네요. 저녁에 가게 문 닫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모두 모여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신우는 진짜 어쩜 그렇게 미운 말만 골라하는지 자기네 집 며느리로 와서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나도 진짜 우리 집 같은 집이면 10번이라도 시집가겠다고 하더군요. 네, 그건 네 생각이시고요. 진짜 집에서 키우는 게도 밥 먹을 땐 안 건드린다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아주 염장을 지르길래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가게 보증금 때문에 고민했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저희 도와주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5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자식이라도 큰 돈 선뜻 주기 어려우셨을 텐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근데 저희랑 통화할 때는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몰랐는데 그 돈 받고 어머니를 저희가 모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말 그 대가로 돈 주시는 건가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예, 내가 꼭 뭐 그래서 내 자식한테 돈 주겠니? 그깟 돈이 뭐라고. 니들이 계속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한 얘기지. 그리고 같이 사는 것도 나도 어차피 늙어서 혼자 사는데
니들 애 낳고 하면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나도 늙음하게 손주 새끼 재롱도 좀 보고 그러면서 같이 살면 좋을까 싶어 하는 얘기지. 어머니, 저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있었던 얘기였네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5년 동안 갚기로 한 건 어머님 모시면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어머, 얘, 너는 꼭 내가 무슨 돈도 나는 사람처럼 얘기한다. 내가 그 돈 그냥 줄 수도 있지. 근데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면 다른 자식들 볼 낯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라도 그냥 내가 받는다고 한 거지. 그 돈 받을 생각도 없었다. 내가 돈 써봐야 앞으로 쓸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너희한테 그 돈을 다 받으려고 했겠니? 그리고 같이 사는 것도 내가 당장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너희 애라도 생기고 장사하면서 애 보고 하면 힘들까봐 그때 같이 산다는 얘기지. 내가 언제 너한테 시애미 수발들라고 하디? 어머니, 그럼 제가 오해했나봐요. 어머니, 저희는 당분간 가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아이 낳을 생각도 없고 가게 때문에 새벽에 들어가고 하니 저희끼리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 신우 얘기만 듣고 어머님 모시는 대가로 5천만 원 받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잖아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돈 주시는 거 다들 알게 되셨으니 다른 분들이 불만 없으시면 저희 돈 빌려주신 거 보증금 받아서 갚아도 될까요? 저희도 둘이 가게 하나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빠듯해서요. 지난번에는 저한테 차용증도 써오라고 하셔서 제가 혹시나 돈 얘기라서 서로 오해 생길지 몰라서 어머님하고 통화한 거 녹음도 해뒀는데 대화했던 거 기억하시죠? 까지만 얘기하고 어머님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틀었습니다. 저한테 돈 빌려준다고 하시면서 가족 사이에도 돈 관계는 깔끔해야 한다고 매달 100만 원씩 5년 상환한다고 차용증까지 쓰자고 하신 우리 시어머니. 그러면서 가족들 앞에서는 돈 받을 생각 없다고 하시고 아주 제대로 이중인격이죠. 어머니,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번 대화하실 때는 차용증 써서 갖고 오라고 하시고 오늘은 안 갚아도 된다고 하시니 매달 갚을까요? 아니면 저희 이거 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드려도 될까요? 어머님은 저한테 너 편한 대로 하라며 더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다 증인이신 거예요 하고 보증금 받으면 바로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만든 신우한테도 어머니께서 저희 애 낳으면 봐주시려고 하신 건데 저희 애 낳을 생각이 없으니 당분간은 못 모시겠네요. 어떡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우한테도 꼭 어머님 같은 시어머님 만났으면 좋겠다고도 이야기했고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안다더니 제가 한번 따지고 난 이후로는 저한테 말조심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저도 차라리 계속 속에 쌓기만 하는 것보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했는데 돈이 얽힌 문제다 보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했고요. 얼마 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서 심리학 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든 항상 자기가 피해자이고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게 전달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하고 자기 주변 사람은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도 소시오패스의 한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그거 보면서 진짜 돗자리 깔으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어머님 얘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게 심리적인 병이라고 하고 고칠 수도 없다니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래도 꼭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니 저처럼 답답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며느리라는 이유로 꼭 참기만 하시기보다는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선에서 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두 행복한 결혼생활, 고부 갈등 없는 결혼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